안녕하세요. 호몰로디상입니다. 네, 랭드수 스터디 첫 번째 영상입니다. 스터디 하려고 이렇게 캡처해서 가져왔고요. 이게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면 손글씨로 써가지고 영상 다시 업로드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책의 첫 번째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리나 모노이드 같은 그런 기초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바로 이제 직합 부분부터 제가 가져왔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스터디를 제가 처음에 어떻게 진행할지 잘 모르겠어서 이제 시범 사업하는 느낌으로 이제 그냥 중간부터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중간부터 찍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룹 같은 기초 개념들도 소개하는 영상 올릴 거니까 이제 이 대수학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지금 영상은 나중 좀 밀어두시고 이제 그룹 영상 나중에 올라오면 그거 보고 이 영상은 그 이후에 보면 되시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이제 좀 흥미있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챕터 1의 섹션 7이죠. Direct Sums and Free Group. Direct Sum은 이제 직합을 뜻하고 Free Group은 이제 직합과 약간 연관되어 있는 개념인 자유분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Free Group은 내용 분량상 때문에 안 하고 이제 Direct Sum 위주로 할 것 같아요. 자, 패밀리 오브 아벨리안 그룹 이제 AI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시작부터 다이렉트 썸을 정의하네요. 한국어로는 직합이라고 하고요. 이걸 기호로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가 들어가 있는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그룹의 패밀리로 주어졌지만 그냥 저는 이 그룹들이 가상계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룹들이 A1, A2 이렇게 번호를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그런 편이 좀 직관적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패밀리로 일반화할 수 있으니까. 이제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서브셋인데 그 원소들이 어떤 거냐면 유한계 인덱스에서만 이제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쭉 0이 있다가 이제 중간에만 A1, A2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다시 0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0이 아닌 부분이 유한계만 있다는 거죠. 이런 순서상들로 이루어진 부분을 이제 주어진 패밀리의 다이렉트 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람다 i라는 맵을 정의할 겁니다. 이제 이게 어떤 맵이냐면 여기서 a라는 거는 다이렉트 썸 한 거죠, ai들은. 근데 람다 j라는 거는 aj에서 이 직합으로 보는 함수. 이제 직합의 a에 대해서 되게 많은 람다가 있겠죠. 람다 1, 2, 람다 3, A1에서 출발하고 A2에서 출발하고 A3에서 출발하고 가상계로 계속 생각할게요.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정의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정의하냐? 람다 1 같은 경우는 A1에서 A로 가는 건데 이제 A1의 원소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뭘 대응시키냐면 X, 나머지는 다 0. 그리고 람다 2 같은 경우에도 X를 이렇게 각각의 순서상 각각의 자리에 넣는 그런 자연스러운 함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하게도 인젝티브 호모모피즘, 이제 인젝티브가 한국어로 이제 단사함수죠. 단사함수인 건 자명하죠. 이제 너무 자명하니까 그냥 생각할게요. 그리고 호모모피즘인 것도 여기서 증명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증명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프로포지션으로 넘어가서 이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호모모노피즘의 패밀리가 주어졌어요. 이제 그걸 AI에서 B로 가는 것을 FI라고 줬는데 써보자면 AI에서 B로 가는 이런 FI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A를 이제 AI들의 직합으로 썼네요. 여기서 A라고 써줬으면 그냥 전 직합 표기로 이렇게 모든 J에게 AJ를 직합한다 이렇게 쓸게요. 그럼 앞에서 말했듯이 이런 람다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투명함수 람다 i, 그럼 이런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서 이 프로포지션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거기에 유니크 호모모르피즘이 있다. 이 그림에서 그리면 이 직합에서 이미의 그 아벨군 B로 가는 이런 호모모르피즘 F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 그림이 가완이 되도록 하는 호모모르피즘이라고 하는데 증명 과정을 보면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이제 이 F를 그냥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F는 여기 있는 원소를 여기로 보내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원소를 이게 순수쌍이니까 A1, A2, 점점점 순수쌍이니까 그럼 A1, A2 각각은 이제 A1, 라지 A1, 라지 A2라는 아벨 그룹 안에 속하는 원소들이고 그럼 이것들 각각은 B로 보내줘요. 보내는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합쳐주는 거죠. F A1 더하기 이런 식으로 더해주는 이런 식으로 F를 정의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당연히 이 다이어그램이 커뮤테이티브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람다를 적용하고 F를 적용하는 거나 이제 그냥 F와 A를 적용하는 거나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죠. 해보면 이제 전승 계산이니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F는 이 조건에서 말하는 호모모르피즘인 거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유니크하다는 걸 보일 수 있을까요? 전 처음에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유니크한 걸 보이라는 거지? 이제 유니크한 거 보이려면 이제 뭐 똑같은 조건 만족하는 F랑 G가 있고 그러면 이게 항상 같아야 않고 이런 걸 보여야 하지 않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걸 보면 F가 이 커뮤테이티브 프로퍼티를 만족하니까 항상 유니크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이 위에 다이어그램을 좀 간소화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 위의 경우로 보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알파와 감마가 주어져 있고 이제 베타가 유일한 것을 보여야 하는데 사실 좀 생각해보면 이 다이어그램이 과완이게 하려면 베타가 항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A의 원소 스몰 a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걸 B에 대응시킨 것을 B라고 하고 스몰 c라고 할게요. C에 대응시킨 것을. 그러면 이 다이어그램이 커뮤테이티브 하려면 항상 이 B를 C로 보내줘야 하죠. 또 A가 아니라 뭐 다른 A'이라고 하면 또 A'을 알파에 적용시키면 B'이 되고 빈마에 적용시키면 C'이 되고 그럼 또 베타는 항상 이걸 이렇게 대응시켜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베타가 유일하게 존재해야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이제 항상 이 다이어그램이 가완이려면 관계들이 유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으로 구성된 베타는 항상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F를 만들었지만 이 F가 조건을 만족하고 사실상 이 조건을 만족하는 호모모르피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F가 유일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F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유니버설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카테고리 이론에서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왜냐면 이 유니버설 프로퍼티가 사실 다이렉트 썸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여러 대수 구조들 뭐 상황에서도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그래서 그걸 이제 범주론으로 통합해서 바라보면 그것을 이제 이런 성질을 가진 함수가 존재하는 거 보면 이런 성질을 가진 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유니버설 프로퍼티라고 정의해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섹션 11 이제 카테고리 이론 할 때 이게 다시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익샘플이 있는데 이건 그냥 간단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아벨군 A가 주어졌고 이거의 서브셋들이 이렇게 패밀리로 주어졌는데 이것들 다이렉트 한 거를 다시 이제 원래 큰 그룹으로 보내는 거. 그럼 여기에서 뭐 위에 프로퍼티 똑같이 적용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이 파트만 하면 이번 영상은 끝날 것 같은데 볼게요. A가 아벨군이고 C가 서브그룹이라고 하네요. 이걸 좀 그림으로 그리면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제가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렸는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건을 볼게요. 근데 B와 C가 합하면 이 원소들을 각각 다 합하면 A를 만들 수 있대요. 그건 알겠고 그리고 이 교집합이 상대원 0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B와 C의 여기 교집합 부분은 상대원 0을 써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 말고 교집합은 없다. 그러면 이런 맵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맵이냐면 이제 B와 C의 원소들을 그냥 다 더해주는 맵. 그럼 이거는 아이소모르피즘이 됩니다. 먼저 이게 호모모르피즘인 건 그냥 절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원투원이 되냐? 앞에서 이제 B와 C의 원소들을 합한 것이 A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서젝티브라는 거는 되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사함수라는 거는 쉽게 보일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단사함수가 될 수 있냐 그런 걸 보이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면 되는데 B와 B'이 B 원소이고 C와 C'이 라지 C의 원소다. 그러면 이제 인젝티브인 걸 증명할게요. D랑 C랑 더한 게
B'이랑 C'이랑 구한 거랑 같다. 이제 양변에 이렇게 좀 옮겨줄게요. B-B'은 C'C와 같다. 근데 생각해보면 B와 B'의 인버스는 모두 이 집합 B의 원소죠. 따라서 이 계산한 결과는 B의 원소가 됩니다. C'도 이제 그룹 C의 원소이고, 그리고 이 C도 그룹 C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룹 C의 원소가 됩니다. 근데 B랑 C에 동시에 존재하는 원소가 앞에서 말했던 0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0이 돼야 하고, 따라서 B는 B', C는 C'이 된다. 간단한 논증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된 펑션이 아이소모르피즘이다, 인젝션이다 라는 걸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아이소모르피즘이니까 B랑 C랑 프로덕트한 게 A랑 동형이다. 그리고 이거를 이 상황에서는 그냥 A가 B와 C에 즉각하겠다, 이렇게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똑같이 여기선 좀 더 많은 그룹으로 일반화를 하고 있어요. A는 똑같이 주어졌고, 이제 그거를 더 많은 서브 그룹으로 나눴는데, 이제 B1부터 Bn까지 똑같이 이 조건들을 적용해서 이것들을 모두 더한 것이 A를 만들 수 있고, 위에 있는 이 교집합이 상등원밖에 없다는 조건을 그대로 옮겨오면 이제 B1부터 Bn까지 모든 쌍마다 교집합이 항등원밖에 없다고는 조건을 줘야 할 것 같은데, 좀 더 여기선 위크한 조건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만으로도 이 앞에서 정의한 이 덧셈 함수가 아이소모르피즘이라는 걸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냥 B1과 B2에 대해서 여기에서만 정의된 것이 아이소모피즘을 보이고, 그리고 그걸 또 나아가서 계속 추가해서 Pn에 대해서 정의한 덧셈까지 모두 다 아이소모피즘이다, 이런 식으로 진화법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렇게 집합들과 같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이시스와 프리를 소개하고 끝낼게요. 이제 아벨군 A가 주어졌을 때 아벨군 A의 원소들의 패밀리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선 1라고 표기하고 있고, 이 패밀리가 비어있지 않고 A의 모든 원소를 선형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X의 I와 이 I가 곱해져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냥 Xi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 I를 이 XI번만큼 더한 겁니다. 그래서 X2 3이 나면 이 2를 3번 더한 거. 그리고 XI가 음수일 때도 그냥 역원을 이용해서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정의는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그 선형대수의 기저와 연결할 수 있느냐. 선형대수의 기저는 이제 각각이 선형 독립이고 그것들의 선형 결합으로 모든 백동원의 원소를 만들 수 있으면 되는데, 선형 결합의 조건 여기 있는데 이제 이 아이들 각각이 선형 독립이라는 조건이 여기 어디 있느냐, 사실 이 유니크 익스프레션이라는 거 있습니다. 만약에 선형 독립이 아니라면 이제 기저의 다른 원소들을 가지고 다른 기저를 만들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유니크 익스프레션이 불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 유니크 익스프레션과 선형 독립은 사실 같은 조건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아벨군이 이런 기저를 가지면 그 아벨군을 프리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소모르피즘을 생각할 수 있어서 이렇게 그 군은 정수군의 즉각과 동형이게 된다. 여기 XI가 정수의 원소니까 그냥 A 전체가 그냥 전수의 다이렉트 썸하고 동형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